자, 요 네 가지의 관계로 다 설명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관계는. 자, 그래서 대표적인 게 그거잖아요. 우리 게시물과 댓글의 관계. 이게 게시물 하나당 하나의 게시물에 댓글이 여러 개 붙어 있는 거죠. 1대. 그래서 1대 다예요, 이게.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사무실 이제 취직을 해가지고 사무실 배정 받으면 여러분들 컴퓨터를 부여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컴퓨터랑 IP랑 요거는 일반적으로는 컴퓨터 한 대당 IP 한 개. 그래서 1대1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다대다는 그런 거죠. 주문. 회원. 요게 다대다죠. 하나의 상품을 여러 회원이 살 수도 있고요. 한 회원이 여러 상품을 살 수도 있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뭐 이 세상의 모든 건 이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 정도만 우리가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자,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이제 우리가 게시물 하나밖에 없는데 작성자를 넣을 겁니다. 작성자. 그래서 원래 최초에 DB를 우리가 사용을 했다라고 하면은 아티클 테이블과 멤버 테이블을 분리해서 저장을 한다고 했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냥 정규화라는 것을 해서 그렇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을 할 때 정규화를 적용을 하면은 아티클이랑 멤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일반적으로 올바른 데이터 구조, 뭐 테이블 구조, 설계 방식입니다. 그거는 제가 뭐 따로 설명을 드리진 않았지만 저희 수업 페이지에 모델링이라고 쳐보시면은 제가 자료 올려놨죠. 모델링. 여기 뭐 1댐 이런 것도 다 나와 있어요. 사실. 요거를 이제 좀 아셔야 됩니다. 자, 뭐 보지는 않을 거고요. 자, 어쨌든 이제 우리가 게시물이랑 회원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 이거 그냥 예시만 보여드릴 거니까 뭐 따라 치시지 마세요. 자,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자, 이렇게 게시물 콘텐츠라고 합시다. 자, 이렇게 하고 작성자를 넣기 위해서 어서라는 걸 넣을 텐데 이거를 이렇게 차 해가지고 그냥 이름을 직접 넣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랬죠. 대충 어서 아이디 이런 거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테이블 하나 더 만들어서 그리고 멤버라고 하나 만들죠. 보통 자, 뭐 이런 식으로 만들 겁니다. 그래서 회원 번호가 있고 그렇죠? 뭐 1번 회원이 있으면은 여기에다가 1번을 적어서 그렇죠? 나중에 우리가 조인을 통해서 이렇게 두 개를 붙여서 보는 방식이죠. 그렇죠? 요거 이제 요것만 봐도 어느 정도는 아시겠죠? 테이블의 생김새. 자,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이런 거를 프라이머리 키로 적습니다. 일씩 증가하는 숫자. 여기도 프라이머리 키로 잡아야겠죠? 자, 그 다음에 제가 따로 제약을 주지는 않았는데, 요게 뭐냐면, 요 어서 아이디는 사실 이거 자체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얘 하나만 땅그란이 있으면은 이 데이터는 사실 의미가 없고요. 얘랑 연계를 해야, 그러니까 관계를 가져야만, 요걸 통해서 우리가 요걸 봐야만 의미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거에 대한 데이터가 다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조인을 해서 보는 건데, 어쨌든
이 자체만으로는 데이터가 무의미한데 얘를 갖고 있어야만 우리가 여기서 올바른 데이터를 찾을 수 있다는 개념인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author id라고 해서 아티클 테이블에 있지만 멤버 테이블에 데이터를 식별하기 위한 거죠. 멤버 테이블에서 어떤 데이터 여러 개 있을 때 내가 요 데이터 가지고 있으면은 식별이 가능하다 라는 의미고요. 그리고 우리가 멤버 테이블에서 식별용 데이터는 뭐다? 프라이머리 키잖아요. 요거죠, 요거. 요게 멤버 테이블에서의 식별 데이터고요. 아티클 테이블에서의 오스 아이디는 아티클에서 식별이 가능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요거 가지고 멤버로 갖고 가면은 식별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A 테이블에 B 테이블에 A 테이블 2 B 테이블에 PK를 데이터로 갖고 있으면 요거 가지고 그 테이블을 찾아갈 수 있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외래키 또는 FK라고 불러요. 다른 테이블의 PK 역할을 하는 데이터를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외래키라고 불러요. 포린키, FK, 줄여서 FK. PK는 프라이머리 키, 줄여서. 자, 여러분 이 외래키가 뭔지 이제 이해하셨죠? 다른 테이블의 PK입니다. 외래키는. 내 테이블의 PK가 아니고 다른 테이블의 PK예요. 자, 그래서 외래키라고 불러요. 이 외래키라는 것에 대한 존재랑 용어를 잘 기억해 주세요. 이게 외래키가 되는 거죠. 멤버에 대한. 자, 됐죠? 자, 그리고 이 외래키가 뭐랑 관련이 있냐면 1대4 요거에서 관련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규칙이에요. 그냥 이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N쪽이 외래키를 갖습니다. 해보시면 알아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규화를 잘 따라서 테이블을 만들었다면 이게 이렇게 될 겁니다. 게시물이 있어요. 지금 회원을 만들었는데 댓글로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자, 게시물이 1이고요. 댓글이 N입니다. 1대 4죠. 그럼 외래키는 어디 있어야 된다? 무조건 여기 있어요. 무조건. 자, 외래키를 제가 여기다 한번 더 볼까요? FK. 여기 PK라고 할게요. 여기도 댓글 PK라고 합시다. 자, 여러분 1번 게시물은 제가 1번 게시물이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1이 있어요. 이 댓글이 있고. 자, 이게 무슨 의미죠? FK라는 게 지금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1번 게시물이 1번 댓글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2번 게시물이 있고 이거를 3이라고 해주면 2번 게시물이 3번 댓글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한 게시물은 댓글을 여러 개 가질 수 있다 그랬죠. 그렇다라는 건 1번 댓글이, 다시요, 1번 게시물이 2번 댓글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표현돼야 되잖아요. 1번 게시물이 2번 댓글을 가져야 된다. 근데 이게 안 되죠, 여러분? PK가 중복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쪽에다가 외래키를 만들게 되면은 여러 개를 표현할 수가 없어요.
PK 제약을 위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테이블 구조상.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무조건 많은 쪽이 PK를 가져가야 돼요. FK를. 그래서 게시물은 1, 2, 1. 안 되죠. 그래서 게시물은 중복되지 않게 하나씩 표현을 해주고요. 자, 댓글이에요. 이건 댓글. 댓글에다가 FK를 달아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1번, 3번은 1번 게시물의 댓글이고 2번은 2번 게시물의 댓글이고 이렇게 표현 가능하죠. FK는 중복이 가능합니다. FK는 PK는 아니에요. 중복이 없어야 되는 건 PK고 FK는 중복이 허용돼요. 어차피 얘가 PK 역할을 하는 건 다른 테이블에서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냥 많은 쪽이 메리트를 갖는다라고 그냥 외우셔도 됩니다. 자, 됐죠? 자, 그리고 이 JPA에서 연관관계는 외래키를 갖는 쪽이 항상 주도권을 갖고 있습니다. 자, 됐습니다. 자, 그럼 요거 우리가 이렇게 만들진 않을 거예요. 어차피 JPA 사용할 거라서 요거 그냥 한번 보여드리려고 작성한 거고. 자, 멤버를 하나 만들어 볼까요? 여기에다가 패키지를 하나 만들게요.